자, 여러분 금요일엔 축구입니다. 스포츠앤 플러스의 금요일은 축구가 책임지고 있죠. 잠시 후에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현지 연결해서 유로파 리그 취재 뒷담이 아니라 뒷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K리그 1, K리그 2까지 특히나 이번 주에는 11라운드, 12라운드 모두 동시에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기들 또 많은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엔 축구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뿔루라님께서 축구 K리그 누가 보면 해축구자는데 해축도 보시지만 K리그 팬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네,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물론이고 네이버 치식으로도 방송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치식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럭키가이 트롤 5126님 늦었지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야구도 그렇지만 9연전이 펼쳐지지만 축구도 어린이날 연휴는 대목입니다.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죠. 어린이 팬들은 네. 사실 그 구단의 어떤 10년, 20년 뒤를 책임지는 잠재 고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 왔을 때 정말 행복한 그런 경험을 심어주고 나 축구장 가니까 너무 재밌어 라는 그 생각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특히나 이 어린이날 연휴 이럴 때는 그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축구는 재미있구나, K리그는 진짜 신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심어주기 정말 좋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팀들이 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에 포항과 홈 경기를 하는데 그 요즘 어린이들한테 인기 있는 그 톰토미 캐릭터, 네. 요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인형 스티커 이런 거 막 나눠준다 하더라고요. 네, 많이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네. 광주 FC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에 김천 상무하고 홈 경기 하는데 그 광주의 이제 산리오 캐릭터 이제 구단마다 하나씩 정해져 있잖아요. 네. 광주가 폼폼프린이죠. 네. 예, 저희 딸도 정말 좋아하는 그 폼폼프린 관련한 뭐 유니폼 이렇게 다양한 뭐 제품들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 FC는 이제 내일 이제 수원 FC하고 경기를 하는데 하프타임에 어린이 댄스 배틀이 있대요. 예, 그리고 지역에 그 뭐 땡땡당이라고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사생 대회도 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많이 만들어놨다고 하고 그 6일에 이제 전북과 대전의 경기가 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린이들이 무료 입장 이제 가능하고요. 제주 같은 경우도 6일 강원전에 어린이 3,000명을 이제 무료로 입장을 하게 하는데 와. 이날은 그 직업 체험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단 직원 역할도 해보고 현장에 온 기자들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또 다양한 좀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거든요. 네, 우리 K리그 팬들 중에 어린이 관객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어린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만 3세? 저희 딸이 이제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나 아기 아니야. 진짜? 벌써? 나 어린이야. 다 컸네. 예. 컸네, 다 지 분리할 때만 아기래요. 지금 몇 살이죠? 이제 초등학교 갔죠. 만 7세. 네. 이야, 학부형이 되셨구나. 뭐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예, 이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이지만. 이 두 분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때 아이들 데리고서 경기장 간다고 저 아까 전해 들었거든요. 저희 딸은 좀 강한 일정으로 갑니다. 네. 일단 내일 지금 현재 잡힌 일정은 내일 제가 이제 대구하고 제주 경기 중계 들어가는데 대팍을 일단 엄마랑 같이 갈 계획이고 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제 K리그의 진수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동해안 더비로 데리고 갈 계획입니다. 만 3세. 예. 딸. 예. 한번 겪어보라는 거죠. 진짜 강하게 키우는구나. 네. 그렇군요. 성준 기자님도 따님 데리고 어디 가신다면서요? 예, 저는 그 이번 연휴에 그 내일 하루 쉬거든요. 네. 예, 제가 지금 야구, 축구, 골프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골프도 대목이지. 예, 이번 연휴에 지금 다 너무 빅매치들이 많아서 내일 제가 하루 쉴 수 있어서 저희 딸 데리고 내일 오전에는 골프장을 갈 거예요. 골프장 가서 이제 갤러리로 예, 취재 기자가 아니라 갤러리로 매경 오픈 갑니다. 매경 오픈 가가지고 이제 선수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좀 이렇게 피크닉처럼 어차피 거기 잔디밭이잖아요. 네. 돗자리 깔아놓고 좀 이렇게 보면서 즐길 예정이고 오후에는 이제 축구장, K리그 경기장, FC 서울과 전북 현대 경기를 제가 미리 예매를 딱 해놨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 같이 가가지고 재미있게 응원하면서 볼 예정입니다. 매경 오픈 경품 많대요. 김재한 기자 꼬셔서 좀 받아오십시오.
안 그래도 김지한 네. 기자랑 얘기를 했고요. 네. 좋은 거 많이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가서 보고 혹시나 우리 스앰플에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은 거 많이 주던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그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의 연령과 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계가 성별 나오죠. 통계가 나오죠. 대부분 다 3, 4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특히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딱 어린이를 키울 만한 딱 나이대거든요. 자, 여러분 찬스입니다. 경기장으로 가십시오. 어린이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는 제가 아는 유일한 데는 놀이공원도 아니고 여기입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어린이날 대목 정말 많은 축구 경기들이 펼쳐질 텐데 오늘도 두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광주와 울산이 맞붙었고 김천과 포항이 맞붙었는데요. 네. 이야, 3대 0으로 승부가 났네. 오늘부터 K리그는 지금 금, 토, 일, 월, 화 닷새 동안 K리그 1, K리그 2 경기 하루도 빠짐없이 다 열리는 일종의 이제 K리그 버전의 박싱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발을 울산과 광주, 포항과 김천이 이제 끊었고요. 울산과 광주의 경기는 울산이 3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모처럼 울산이 필드골로만 이제 3득점을 하면서 홈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뒀고요. 포항과 김천의 경기는 종료 2분을 남겨놓고 터진 박상혁 선수의 골로 김천이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포항이 지난 시즌부터 김천을만 만나면 죽을 못 씁니다. 지금 5경기에서 1무 4패. 네. 오늘 이제 또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네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이들 데리고 어디 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큰애가 이제 중3이고 둘째가 6학년이어서 같이 다니는 거 싫어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만 보고 이제 6학년도 마지막 어린이날이잖아요. 나름 어린이날은 6학년까지인 거죠? 6학년까지 마지막 네, 날이어서 남았구나. 뭐 받고 싶니라고 물어봤더니 돈으로 주면 알아서 쓰겠다고 친구들하고 뭐 마라탕집을 가든 알든 알아서 쓸 테니까 확실히 어린이는 아니네. 네. 이제는 친구들이 더 소중한 중요한 시기가 왔더라고요. 뭐 시원섭섭합니다. 네. 들기 천하서 좋긴 한데. 김학선 남님께서 80년대 심영래 우레메야 어린이날 특집 뭐 이거였는데 그렇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우레메 2 6호화 백화점 극장에서 봤다가 엄마 잃어버려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산 에스퍼맨. 마산 신태양 극장이라고 있는데 네. 와 줄을 한 줄이 한 500m 정도 서서 맞아요.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데일리 누나가 항상 그렇죠. 맞아. 데일리 누나. 브룩실즈보다 데일리 네. 1대 데일리, 2대 데일리 이런 거 막 그랬죠. 나오고 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장난감 갖고 싶어서 정말 침을 질질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울산이 3대 0으로 이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이 2대 1로 잡았는데 아까 댓글에도 오늘 포항 범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포항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어요. 사실 1대1 팽팽한 흐름일 때 조상혁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이제 VAR 판독을 하니까 오프사이드였던 게 확인이 돼가지고 득점이 취소가 됐고 마지막에 뭐 김천이 역습 과정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하면서 저거는 박상혁 선수가 너무 잘 넣은 골이라 가지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저는 씁쓸한 미소라고 생각하는데 웃은 것 때문에 좀 많이 혼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울산과 광주의 경기 사실 김판공 감독의 울산이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점수차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 만들어낸 모양새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울산의 어떤 경기력이 이제 팬들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하고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K리그 3연패를 이룬 팀이기 때문에 일단 팬들의 기대 수준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권만 돼도 아마 지금 실망을 할 텐데 지금 울산이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은 어느 팀을 만나도 야 이길 수 있겠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그런 경기력이다 보니까 좀 팬들의 입장에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걸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사실 울산의 지금 최근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부진은 이거는 뭐 단기적인 그런 상황 같은 건 아니고 어쨌거나 주축 멤버가 이번 겨울에 많이 바뀌고 울산도 좀 새롭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 선수단을 좀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예정된 결과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빨리 통과하느냐가 문제인데 최근에 울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해내는 어떤 베테랑들의 경험이 좀 부족해 보인다. 네. 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지적이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이청용 선수가 선제골, 먼저 예. 선제골 그럼 이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어떤 베테랑이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 능력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라카버 선수 그동안 좀 뭔가 실력에 비해서 포인트로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오늘 득점 하나 도움 하나 했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울산에서 좀 희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전에 울산 팬들이 많은 걸개를 걸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민심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딱 하나의 걸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개판 경기력 순위 곤두박질. 곤두박질. 네, 판 개판 곤두박질. 네, 경기력 순위 곤두박질. 음. 뭐 그랬는데 뭐 이런 거가 또 자극이 됐는지 선수들이 아 여기서까지 팬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오늘 오늘 경기력이 이번 시즌 최고 경기력이긴 했던 것 같아요. 최다골이기도 했죠. 네, 울산에. 3득점 경기도 이제 이번 시즌 처음이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마지막에 이제 보야니치 선수가 등장해가지고 한 35분 가량 뛰면서 또 좋은 패스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끌어올렸는데 그래서인지 김판곤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좀 팬들에게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경기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경기 하기 전에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 김도훈 감독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다 광주전 끝나고 나서 물러났더라고요. 리그 기준으로. 네, 리그 기준으로. 네, 왜냐면 김도훈 감독은 광주전이 이제 리그는 마지막 경기였고 그 다음에 ACL 가서 우승하고 이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이 하필 또 광주전이라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요거 멘트로 좀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왔는데 김판곤 감독이 스스로 헤쳐나갔네요. 뭐 저는 이제 경기 후에 그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도 봤는데 이청용 선수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승리는 김판곤 감독님의 전술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좀 의식을 해서 약간 이청용 그렇죠. 선수가 베테랑으로서 조금 분위기를 다시 좀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의도된 발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요즘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좋은 성과를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분위기 냉정한 바라보기를 이야기들이 봐야죠. 많이 나오잖아요. 울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 팀에 대한 전술 대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김판곤 감독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청용 선수가 이제 결승골을 넣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전술 덕분에 이겼다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팀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의 지금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이청용 선수의 품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걸개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걸개를 걸고 있을 수는 그렇죠. 응원 퍼포먼스는 또 해야 되니까 예. 초반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 시간대에 보여주고 네. 보통은 내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또 성남 팬들이 보면 경기 진행 중에 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난 그래서 오늘처럼 맞아, 3대 0이면 이제 후다다닥 건나 중간에 이제 아이씨 이러면서 그거 말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 들어올린 걸개죠. 예. 그리고 이제 고정된 걸개들은 일부 걸개는 또 뒤집어서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다음 경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워낙 경기 내용이 좋았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울산 팬들이 그래, 요 정도면 한번 우리 의사는 표현을 했고 다음 경기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응원을 하자라고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루인 2003님께서 아사니하고 헤이스 명단제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광주 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이렇게 무게를 두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울산한테 이렇게 0대3으로 질 만한 경기력이 아니다라고 아마 믿고 싶으실 텐데 아사니나 헤이스 선수가 이제 아예 그 출전 선수 명단 자체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정일 감독이 오늘은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월요일에 이제 광주 선수단이 귀국을 했는데 사실은 사우디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6시간이잖아요. 여기다 역시차 지금 걸리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울산 원정에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고 홈으로 돌아가서 김천하고의 승부를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일부 이제 특히 공격진 오늘은 공격진
쪽 선수들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거는 뭐 이정현 감독이 의도적으로 김천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거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광주 경기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선수 로테이션을 좀 가져가도 어느 정도 일정 경기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 그게, 해도 비슷하니까. 예, 오늘은 그게 예.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수들이 전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광주 이야기하면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아릴랄과의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경기였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보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봤거든요. 예. 물론 전반 보고 잤습니다만. 네, 안 되겠다. 이러다 안 되겠다. 네, 전반부터 너무 무기력해서.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긴 했는데 근데 뭐 평가가 여러모로 갈리긴 한데 좀 너무나 커다란 점수 차에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그지 않고 맞상대를 한 광주와 이정효 멋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 많았어요. 그 프로 감독의 선택이라는 게 네, 당연히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정현 감독은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서도 그랬고 끝나고 나서도 그랬고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경기 방식을 바꿔가면서까지 뭔가 이제 두드리고 싶진 않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서 승리를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뭐 일단 우리가 잘하는 것을 추구하긴 했지만 그 뒤에 결과는 완전히 따라오지 않았던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김종용 기자고 나왔을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전반 10분 안에 세트피스로 실점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하필 딱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와르르 무너졌고 선수들도 초반에는 좀 빌드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2번, 3번 무너지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경기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땡 바르거나 땡 발리거나. 예, 저는 거기에 뭐 그냥 이정효 감독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광주가 알릴라를 이기기 위한 축구를 한 게 아니라 가장 광주스러운 축구로 알릴라에 맞서보겠다라는 이제 그 생각이었던 것 같고 스코어가 7점이 났으니까 이게 뭐 결과적으로 대실패야 뭐 실망을 많이 하거나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광주라는 팀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아시아 무대에 다시 나올 거고 다시 나와서도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더라도 도전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선전포고를 한 대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예, 선수들에게 정말 이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만약에 이제 수비적으로 잠그고 막는 형태로 나갔다면은 그것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많이 배웠을 것이다. 이런 스타일에서. 댓글로 시님께서 굿뉴스 남자 아이스하키 에스토니아 4대1로 꺾고 D1 복귀. 박수 하는데 박수 일단 박수. 정말, 예. 예. 박수 치려니까. 예. 제가 아이스하키를 잘 몰라서 디비전 그런데 1으로 올라간 디비전 건 1이 진짜 놀라운 거고 예. 지금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서 사실은 그 외국 기화했던 선수들 다 돌아가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이건 정말 우리 선수들 이제 그 순수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와, 송중기 어떻게 모르는 게 없지?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몇 년 차시죠, 올해? 23년 23년 차? 예. 23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있었던 두 경기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내일 펼쳐질 네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재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일단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FC 안양이 격돌하고요. 또 대구 IM뱅크 파크에서는 대구 FC하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만납니다.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FC 서울과 전북 현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는 강원 FC하고 수원 FC가 맞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눈길이 가는 경기. 아무래도 댓글에도 많이 나왔지만 전북과 서울의 대결이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그 전북과 서울 지금 사실은 시즌 초반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잖아요. 맞아요. 네, 전북은 정말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서울은 우승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이었는데 전북은 정말 야금 올라와서 지금 이제 선두권까지 올라와 있고 2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 사이에 서울은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어제도 이제 김기동 감독이랑 제가 골프장에서 통화를 했는데 김기동 감독도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찬스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득점으로 마무리해주는 능력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통계 중에 하나가 XG라고 해가지고 기대 득점 값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빅 찬스를 만들었느냐에 대한 수치로 전환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XG 값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던 게 울산 현대하고 FC 서울이에요. 근데 두 팀이 XG 값 대비 실제 득점의 차이가 가장 큰 팀이기도 해요. 울산은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그걸 좀 좁혔을 텐데 네. 서울도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는 같습니다. 경기력 대비 결정력이 처참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고 서울은 지금 경기당 득점력이 한 골이 안 될 걸요. 지금 네, 맞네요. 10경기에서 9골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승원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최전방 쪽에 기용하고 있는 지금 뭐 조용욱 선수라든가 둑스 그리고 이선에 배치되는 링가드 또 뭐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다라는 방증이고 반면에 전북은 전진우하고 콤파뇨가 확실하게 할 때 해주는 기회가 있을 때 네. 정말 따박따박 넣어주니까.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완전한 네. 상승세를 탄 거죠. 지크님이 서울 전북 경기 45,000명이 예매했다고 그러네요. 네, 지금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그 티켓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추정한 걸로 이제 45,000명 정도 네. 예매를 했다. 뭐 전북 원정 팬들은 일찌감치 원정석 전석 매진했다고 들었고요. 나머지 팬들도 원래 보면은 FC 서울이 지금 거의 그 관중 기록을 1위부터 10위 중에 한 8개를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많은 기록들이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에 기록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기록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전과 안양의 대결도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득점포가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어요. 주민규, 예, 주민규, 예. 선수가 예. 그 최근에 K리그 1에서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가 딱 2명이 있습니다. 주민규, 이승우. 근데 이승우 선수는 지금 전북에서 출전 기회 자체를 못 얻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감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민규 선수가 지금 대전에 간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이기도 한 것 같아요. 황선홍 감독과의 어떤 그런 궁합도 잘 맞고 선수 본인의 어떤 의지도 좀 아주 다부진 것 같고 벌써 8골이거든요. 지금 두 자릿수 득점에 지금 2골밖에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상대가 또 안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규 선수의 이제 득점 가능성도 좀 더 높은 네. 그런 상태고 주민규 선수 올 시즌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활약입니다.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와인 같은 선수. 오, 숙성. 숙성 이렇게 해를 어. 먹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작년 특히 후반기에 부진 길었던 득점 침묵 이런 부분 때문에 울산 팬들도 이제 주민규하고 작별할 때다라는 거를 직감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대전으로 데려올 때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도망가지 않는다. 득점력, 득점에 대한 감각은 어딜 가지 않는데 우리가 주민규를 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대전은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규 선수가 여전히 무시무시한 지금 페이스면 거의 시즌 리그에서 20골 정도 가능한 페이스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와 제주, 강원과 수원 FC의 경기. 이 경기는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보면 좋을까요? 대구는 지금 리그 7연패 중이죠. 근데 대구가 이제 일찌감치 그 광주와의 경기가 ACL 엘리트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당겨 치르는 바람에 지난 주말을 일단 쉬었어요. 대구는 지금 박창현 감독이 물러나고 현재 사령탑이 대행 체제가 약 그러면 이제 기간상으로 3주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 경기력을 올렸을까? 때마침 이제 세징야는 이제 아마 내일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될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라고는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세징야가 돌아왔을 때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주도 사실은 최근 경기력이 답답하기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팀 다 이 경기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강원 FC하고 수원 FC가 조금 관심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팀 스타일을 보면은 완전 전방 압박을 빡시게 하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경기가 꿀잼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